저는 7년 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도착했고 그 이후로 베트남을 제 집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머무르게 만든 단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은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으며 매년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존재하는데 저는 실제로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확실히 더러운 나라입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신경 써야 합니다. 베트남을 싫어할 가능성은 정말 적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범죄와 착취,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사회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그들이 겪는 힘든 문제는 무엇일까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아름다운 S자형 국가로 숨막히는 자연경관, 풍부한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 활기찬 나라는 문화와 전통의 용광로이며 물론 전설적인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미국 학생이 모든 베트남 여성이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섬세한 얼굴 생김새, 우아한 몸매 비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수줍음 없는 품위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의 얼굴 구조는 종종 높은 광대뼈, 부드럽게 곡선진 턱선, 그리고 따뜻함과 깊이를 발산하는 아몬드 형태의 눈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들의 눈은 어둡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자연스럽게 긴 속눈썹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혹적인 매력을 더합니다. 많은 이들은 부드러운 경사를 가진 잘 정의된 코와 자연스럽게 분홍색인 풍부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 얼굴을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들의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톤은 밝은 색에서 금색의 색조까지 다양하며 이는 유전, 기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조합에 영향을 받습니다. 베트남의 열대 환경은 충분한 햇빛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햇빛에 그을린 피부톤을 얻으며 날씨가 더 서늘한 북부 지역 출신인 경우 대체로 더 밝은 피부를 가집니다. 신선한 채소, 해산물, 허브차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은 그들의 피부 자연광채에 기여하며 전통적인 미용 관습인 쌀물 세안법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허브 스킨케어 치료도 포함됩니다. 체격에 관해서 베트남 여성들은 날씬하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체형은 보통 높이가 155cm에서 165cm 사이, 체중은 45kg에서 55kg 범위에 속하는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매를 특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균형 잡힌 비율, 날씬한 허리, 부드럽게 둥근 엉덩이, 그리고 전체 체형을 보완해주는 가슴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화와 체형은 세련되고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전통 의상이나 현대 패션을 입고 있든 유려한 원단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특징인 아이코닉한 아우다이는 그들의 우아한 자세와 미세한 곡선을 강조하여 세련된 방식으로 여성성을 드러냅니다. 육체적 아름다움을 넘어 베트남 여성들은 자신감과 매력, 그리고 품위를 발산하여 매력을 더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종종 부드럽지만 목적이 있으며 이는 우아함과 침착함에 대한 깊은 문화적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세련된 태도는 매력을 더욱 더해주어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움의 정의적인 측면은 자기 관리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헌신에 있습니다. 요가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 피트니스 루틴을 통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자연스러운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패션 감각도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래식한 베트남 스타일이나 현대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모두 소화하며 그들은 자신의 체형을 보완하고 최상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멋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아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회에서 많은 우승자와 결선 진출자를 배출하며 육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능, 카리스마,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NI와 같은 이름들은 미스 유니버스 2018에서 상위 5위에 올랐고 김관드 서구 이엔은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2021에서 우승하여 베트남 미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했다. 그들의 성취는 베트남 여성의 우아함과 독창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내면의 미이다. 그들의 지성과 회복력, 그리고 강한 자아의식은 더욱 매력적이다. 그들은 깊은 문화적 자부심과 양육하는 정신, 그리고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가족과 경력, 개인 성장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용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빛나는 미소,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우아함을 통해 베트남 여성은 시대를 초월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베트남 여성은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기념받고 있지만 국가도 매춘과 관련된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어디서든 커피 한 잔 값으로 상당히 좋은 데이트를 즐길 수 있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미얀마에서의 매춘은 여전히 논란이 많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있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매춘은 불법이며 성매매 종사자와 고객 모두 법에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춘을 조직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경제적 어려움, 높은 수요,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어서리티즈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더 은밀한 형태를 채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성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와 국경 지방은 이 무역의 핫스팟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에서는 밤문화가 활기찬 부비엔 거리, 부비엔 스트리트가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바와 클럽 안에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오구 니아니탄 거리, 니아니탄 스트리트, 탐푸 고타니 거리, 타니 스트리트 및 빈탄과 고바푸의 특정 지역에서는 수많은 불법 마사지 업소와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긴마 거리, 긴마 스트리트, 델란 거리, 데란 스트리트, 그리고 팜노트 거리, 팹노스 스트리트에서 성매매가 집중되며 고급 시설들은 스파와 미용실의 가이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리 성매매는 동구안 시장, 동구안 마켓과 롱비안 다리, 롱비언 브릿지 주변에서 더욱 눈에 띄며 여성들이 밤늦게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기온과 항구 도시는 오랜 역사로 성매매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항에서 크라우 거리, 크라우 스트리트와 록트리 거리, 록트리 스트리트가 매춘골 및 지하 네트워크로 유명합니다. 레드라이트 지역은 더 은밀하지만 뉴안 거리, 뉴언드 스트리트와 타탄 거리, 타탄 스트리트 및 램비치 근처의 특정 바들은 에스코트 서비스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카이, 딘, 애냥 같은 국경 지방에는 베트남인과 중국, 캄보디아의 외국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성매매 시장이 존재한다. 북부 국경 도시 몽카이는 중국 사업가들을 겨냥한 호텔과 노래방으로 위장한 은밀한 매음굴로 악명 높으며 캄보디아 근처의 남부 국경 마을들은 인신매매 여성들의 중개기지로 변모했다. 베트남의 성매매는 거리 매춘, 은밀한 매음굴, 고급 에스코트 서비스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된다. 거리에서의 성매매가 가장 흔하며 여성들은 버스 정류장, 공원, 유흥지역에서 고객을 기다린다. 많은 저가 모텔과 저렴한 호텔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협력하여 빠른 거래를 위해 방 사용을 허가한다. 마사지 업소, 스파, 노래방으로 위장한 매음굴은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제공자를 디스크리틀리 선택할 수 있는 보다 조직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업소는 요청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숨겨진 가격 리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욱 고급스러운 에스코트 서비스는 부유한 사업가와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에스코트 중 상당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미소 유명 인사 또는 모델로서 일반 성매매 여성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설탕 아빠 관계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이 재정 지원을 대가로 나이 많은 부유한 남성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종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 당국이 모니터링하기 더 어렵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매매 가격은 다양합니다. 거리 성매매는 가장 저렴하여 세션당 1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입니다. 마사지파 LOR와 노래방에서 제공되는 중간 가격대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50달러에서 달러 200 사이입니다. 유명 인사들과 같은 고급 에스코트는 밤당 500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릅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성매매는 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지만 캄보디아나 필리핀보다는 비쌉니다. 여러 고위급 성매매 스캔들은 성산업, 오락 및 비즈니스 계층 간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2018년에 드러난 고급 성매매 사슬로 유명 모델과 미인대회 수상자들이 세션당 최대 달러 2만 5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젊은 여성들이 오락 산업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벤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로 시작한 후 부유한 고객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들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온라인 에스코트 네트워크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매매의 결과는 법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많은 성노동자들은 재정적 절박함 때문에 이 산업에 들어오게 되며 이는 그들을 착취, 폭력, 성전환 감염 등의 건강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사회적 낙인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산업을 떠나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매매의 지하적 특성은 사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국에 뇌물을 줌으로써 부패를 부추깁니다. 베트남 정부는 경찰 급습, 벌금, 그리고 이전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성매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국은 종종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고객 서비스를 추적하며 대중인식 캠페인은 성매매에 대한 참여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일관성 없이 진행되며 많은 성매매 업소가 부패한 공무원들의 보호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지하 성매매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보다 나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나 합법화와 같은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은 엄격한 반성매매 법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산업이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경제적 취약성도 여전한 이상 성매매에 대한 싸움은 복잡하고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매매와 밀접하게 관련된 악 중의 하나는 인신매매입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는 베트남에서 중대한 우려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신매매의 출처일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이 국내외에서 밀매되는 목적지이자 중간 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소는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인신매매된다고 추정하며 이들 중 많은 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 공동체 출신으로 그들은 속임수와 착취에 더 취약합니다. 밀매된 여성들의 주요 목적지 중 하나는 이웃 중국으로 그곳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노동이나 성적 착취를 위해 캄보디아, 태국,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국가로도 밀매됩니다. 밀매자들은 종종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해외에서 높은 수입의 직업 기회나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약속받지만 결국 착취적인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밀매되기도 합니다.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종종 하노이,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나 관광지로 밀매되어 성매매나 가사노동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밀매 조직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결혼 중개소, 취업 알선소, 여행사 등을 이용하여 그들의 범죄 활동을 숨기며 은밀하게 운영됩니다. 베트남에서 높은 인신매매율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요 요인은 널리 퍼진 빈곤과 특히 농촌 및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의 경제적 기회의 부족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면서 여성들은 교육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착취에 취약해집니다. 밀매범들은 종종 성매매에 대한 문화적 낙인을 악용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한 기회를 감수하게 만듭니다. 일단 밀매되면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폭력,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당합니다. 그들은 종종 두려움, 언어 장벽, 지원 부족으로 인해 탈출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고립된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적 노예, 가사 노동 또는 극심한 조건의 공장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여러 차례 판매되며 어떤 경우에는 밀매범이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그들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2020년 한 해에만 600건 이상의 인신매매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대다수는 성적 착취나 강제 노동을 위해 밀매된 여성과 아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은 강력한 법 집행, 향상된 대중인식 캠페인, 더 나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 그리고 위험에 처한 개인이 밀매범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진전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근절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의 글로벌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베트남의 인신매매는 수많은 피해자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이 취약한 개인들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고 유통하게 하여 증가하는 마약 밀매 문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한 법원은 마약 밀매로 2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그들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600kg 이상의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 밀매는 베트남에서 가장 긴급한 범죄 문제 중 하나로 이 나라는 불법 마약의 중개지이자 목적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주로 헤로인, 메트암페타민 및 엑스터시와 케타민과 같은 합성 마약의 밀수와 유통을 포함합니다. 마약 밀매에 관여하는 주요 지역에는 하노이, 호치민시티, 다낭과 같은 주요 도시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마약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이번화한 도시들은 항구, 공항 및 교통망이 발달하여 밀매업자들이 마약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외로 유통하기 쉽게 만듭니다. 밀매업자들이 베트남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합법적인 상품에 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은 종종 가구, 직물 또는 전자제품의 화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밀매업자들은 또한 약물을 삼키거나 옷에 숨기는 약물 운반인도 고용합니다. 이러한 전술은 당국이 밀수품을 적발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은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탐지 방법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탐지견, 엑스레이 기계, 심지어는 고급 법의학 기술을 사용하여 마약 배송을 식별합니다. 최근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큰 마약 밀매 단속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으며 쿵민주에서 당국이 거의 5톤의 메스암페타민을 차단하여 나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마약은 가구 배송에 숨겨져 있었으며 밀매업자들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보여줍니다. 이 압수 작전은 베트남과 외국의 범죄 집단이 연루된 더 큰 국제 밀매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메스암페타민은 메스를 대량 생산하는 미얀마에서 운반되어 베트남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의 다른 시장으로 밀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 마약 압수 외에도 베트남 당국은 메스암페타민 및 기타 합성 약물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지하 약물 실험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불법 공장들은 종종 외진 곳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숨겨져 있어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경우 마약 밀집단은 대규모로 운영되어 전체 이웃이나 유통 네트워크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약 거래 결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약 중독은 특히 재활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공공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및 기타 마약의 광범위한 남용은 폭력, 범죄 및 사회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밀매와 생산은 조직 범죄를 부추기며
범죄 집단은 마약 거래에서 얻은 수익을 인신 매매와 무기 밀매와 같은 다른 불법 활동을 자금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높은 마약 수요는 밀매 거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며 이는 베트남이 앞으로 수년간 직면할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웰링턴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주최했을 때 성폭행을 당한 두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행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이들이 안전, 존엄성 및 정신적 안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직장, 공공장소, 심지어 학교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규범, 사회적 낙인 및 미비한 법 집행은 종종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여 범죄자들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언어적 학대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서부터 심각한 성폭행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에 자주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접근, 성추행 및 불쾌한 소리를 견뎌야 하는 가장 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비난받을까 두려워 침묵하기로 선택합니다. 사무실과 공장에서는 여성 직원들이 남성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적 언급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오락 및 서비스 산업에서는 더 심각하여 성희롱을 직업의 일환으로 견뎌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피해자 비난이라는 뿌리 깊은 문화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판단이나 수치심 또는 위상이나 행동으로 성추행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를 주저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는 종종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할 것을 압박합니다. 베트남에는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법이 있지만 애매한 정의와 명확한 절차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 및 성폭행의 영향은 사건 그 자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 정서적 웰빙 및 일상생활에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불안,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일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신감을 잃고 직장을 피하며 또는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 학교를 중퇴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일부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침묵은 지속되도록 만들어 여성들이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회를 형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은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해자에 대한 중대한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대중인식 캠페인은 경계, 동의 및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와 직장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두려움 없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는 피해자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그들을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행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강력한 법률과 보다 나은 시행, 그리고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도박 관련 범죄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100대 이상의 도박기기와 13,000달러가 압수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도박은 오랫동안 논란이 많고 법적으로 제한된 활동입니다. 복권과 경마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내기는 엄격한 규정 하에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다른 도박 활동은 베트남 시민에게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도박 장면은 높은 수요,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조직 범죄 네트워크에 힘입어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베트남은 깊게 뿌리내린 부패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드러내는 수많은 도박 관련 스캔들을 목격해왔습니다. 카지노는 가장 잘 알려진 도박 장소 중 하나이지만 최근까지 외국인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베트남 시민이 선택된 카지노에서 도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카지노로는 바리아 붕따오에 위치한 그랜드 호 트람 스트립과 다낭의 크라운 인터내셔널 클럽, 그리고 푸꾸옥과 하롱에 있는 여러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 때문에 많은 베트남 도박꾼들은 캄보디아로 여행하여 국경 카지노에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된 도박을 선택합니다. 국경 너머의 바브와 스베리앙 카지노는 베트남 플레이어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지하 도박장은 전국에 널리 퍼져 있으며 개인 주택, 창고 또는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사업체 안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전통적인 베트남 카드 게임, 주사위 게임, 그리고 마장과 같이 현지 도박꾼과 범죄 요소를 끌어모으는 게임을 제공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도박장을 자주 단속하지만 이들은 금세 새로운 장소로 다시 나타나 인포스먼트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은 베트남에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베트남 도박꾼들은 해외 베팅 웹사이트에 접근하거나 가상 사설망, VPN을 이용하여 규제를 우회합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가상 카지노, 포커룸이 특히 인기가 있으며 운영자들은 종종 소셜미디어나 암호화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고객을 유치합니다. 베트남에서 적발된 가장 큰 도박 범죄 집단 중 일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특히 축구에 대한 베팅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불법 도박 형태 중 하나입니다. 축구가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인 만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하 도박업자를 통해 국내 및 국제 경기에 베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도박 운영은 종종 조직 범죄 그룹에 의해 관리되며 일부는 뇌물을 통해 경기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한적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했지만 불법 운영은 높은 배당금과 세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밑줄, 싸움과 동물 베팅은 베트남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싸움을 위해 특별히 기른 수탉에 대해 막대한 금액이 베팅되는 비밀, 밑줄, 싸움이 열립니다. 비슷하게 경주도 한때 붕타오와 같은 도시에서 주요 베팅 매력 요소였으나 이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후 불법 깨싸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베트남에서는 정부 관리, 경찰관 및 조직 범죄 단체가 관련된 여러 큰 도박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도박 스캔들 중 하나는 전 고위 경찰 장관인 폰 반 빙과 전 공안부 사이버 범죄부서 수장인 미안 타노가 연루된 사건이었다. 이들 공직자는 4억 2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규모 온라인 도박 조직을 보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크립과 팁클럽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운영된 이 조직은 전국에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했다. 당국이 마침내 이 네트워크를 강제 종료했을 때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여러 공직자가 뇌물수수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 집행기관 내 부패의 정도를 드러냈다. 또 다른 악명 높은 스캔들은 2020년에 벌어졌으며 당국이 사업가 라홍농과 연관된 온라인 베팅 네트워크를 해체했을 때 발생했다. 이 운영은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십억 달러의 불법 베팅을 처리했다. 유명 인사와 부유한 사업가를 포함한 많은 고위 인사들이 이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에서는 여러 차례의 승부 조작 스캔들도 발생했으며 특히 축구에서 두드러졌다. 2005년에는 베트남의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이 아세안 게임에서 경기를 조작하기 위해 뇌물을 받는 장면이 적발된 주요 도박 스캔들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도박은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로 남아있으며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활동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 지하 도박장부터 대규모 온라인 도박 네트워크까지 이 산업은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 당국이 불법 운영을 해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도박 방식의 지속적인 진화는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이 엄격한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도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탐색해야 할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문제 외에도 이 나라의 교통 상황도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나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을 뚫고 다녔는데 스릴 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거의 뉴욕과 비슷한데 누가 뒤에 있는지를 신경 쓰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며 거의 모든 사람과 경주를 하는 느낌이다.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주요 도시 중심지의 교통 상황은 베트남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도로는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트럭이 혼합되어 끊임없이 혼잡해져서 혼란스러운 도로 조건이 매일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 지속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속한 도시화, 불충분한 인프라, 그리고 전체 차량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다. 오래된 도시 지역의 도로는 이러한 높은 교통량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교통법규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예측할 수 없이 넘나들며 인도를 이용해 혼잡을 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고 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고속열차와 지하철과 같은 광범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혼잡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베트남은 아직도 제한된 대중교통 옵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교통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철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진전 속도는 느리고 대중버스는 비좁고 일정이 불규칙하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여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차량 배출로 인한 공기오염은 최근 몇 년간 악화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적과 엔진 소음으로 인한 소음 공해는 도시의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통근 시간도 상당히 길어져 생산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의 스트릭터 인포스먼트, 도로 인프라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변화가 없다면 교통 혼잡은 베트남의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에서 경제 성장과 도시 생활의 질을 계속해서 저해할 것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 가정폭력, 매춘, 조직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와 불법 도박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변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